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 패터토 18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 드리기 전에 일단은 제가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단톡방이 운영이 된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멤버십을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픽은 공유가 됩니다. 만약에 바쁘셔서 시간이 없으셔서 픽만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톡방에서 회원분들이 이제 뭐 프로토라든지 주중에도 이렇게 픽들을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고 멤버십 가입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지금처럼 영상을 시청해 주셔도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좀 이변을 가져가실 부분은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S 로마가 오늘 새벽에 유로파 경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영상을 올린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AS 로마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파의 주전 그리고 주말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1번 경기는 수원FC 대 대구의 경기입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홈에서는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리그에서 3연승 그리고 원정에서도 2연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징야 선수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선 출전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조금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고요. 일단 뭐 두 팀의 경기력과 흐름 모두 대구가 우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인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았고요. 투표율도 대구 쪽으로 좀 많이 몰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은 대구가 4연승을 하기에는 세징야가 복귀한다면 4연승까지는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징야가 출전 여부가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 역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4연승을 하기에는 뭐 전북이나 울산이 아닌 이상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저는 손FC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안 때는 승무 투픽으로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때는 좀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일단은 대구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있겠고 손FC가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준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손FC 같은 경우에는 이 라스 선수의 이런 최근에 연속으로 득점을 해나가는 부분들 무릴로가 약간 침묵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승규가 지난 경기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영재까지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저는 수원FC가 대구를 잡아내는 이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대구가 3연승인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경기는 수원FC의 승으로 완전한 이변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수원삼성 대 포항스틸러스의 경기고요. 수원삼성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항은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수원삼성 같은 경우에는 한석종이나 김민우의 출전 여부는 조금 애매해 보이는데 그래도 김건희는 출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최성근 선수는 징계로 이번 경기도 출전하지 못합니다. 일단 포항은 뭐 그랜트 선수나 오범석 선수가 이제 지도자 교육 때문에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뭐 두 팀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포항이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력을 놓고 보자면 수원 삼성의 경기력이 나쁜 건 아니지만 지난 경기도 성남 상대로 좀 힘겹게 이기는 프리킥골로 이제 득점을 했었던 부분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 김건희가 복귀한다면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긴 하지만 이 중원에서의 공백은 저는 크다라고 봐요. 포항이 고영준 선수를 교체로 투입하고 나서의 그런 공격력을 봤었을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수원 삼성이 헬리가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포항이 이
이기는 최소한 지진 않는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원 삼성의 결장자를 조금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초반 때는 좀 승까지 좀 생각을 했었고 포항이 좀 이 세트피스나 제공권에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헨리 선수를 좀 믿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포항이 이 외국인 전방에서의 공격진들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영준이 후반에 투입됐을 때의 경기력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수원 삼성의 헨리를 제외한 수비가 그렇게 단단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항 사이드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울산 대 광주의 경기고요. 울산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3경기째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울산이 광주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10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승무 투픽이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울산이 홍철 선수가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뭐 김태현이라든지 아니면 서령호 같은 선수들이 있고요. 광주는 엄원상이나 김종우 선수가 복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울산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원정을 가는 입장에서 무리하게 복귀를 시키기보다는 그 다음 경기를 조금 더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울산이 3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에서 광주 상대로 강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하면서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단통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리에 경기입니다. 베로나 대 스페치아의 경기고요. 베로나 같은 경우엔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4연패를 하고 있고 9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벨로소와 비에이라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스페치아 같은 경우엔 특별한 부상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 6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은 팀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베로나가 스페치아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고 무승부와 패가 좀 적습니다. 한마디로 베로나가 스페치아 상대로 좀 강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기는 초반 때는 베로나가 스페치아보다 경기력에서 나은 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했었고요. 그리고 최종 픽에서도 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배당이 베로나 쪽에 너무나도 낮게 좀 형성이 됐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한 구매율 역시 해외 구매율에서 베로나 쪽으로 좀 많이 몰린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경기를 승을 배제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페치아 승을 바라보지 않는 부분은 스페치아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는 점과 베로나가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스페치아 상대로 5연패를 하기에는 상대 전적에서 너무나도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력에서도 그래도 스페치아보다는 낫기 때문에 저는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크로토네 대 인터밀란의 경기고요. 크로토네는 미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홈에선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21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콜라로프와 비달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 및 1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일단은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그다지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 1패밖에 없고 조금 무승부가 많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로토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일단 이 경기에 대해서 배당이 좀 낮게 형성이 됐고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승점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우승 경쟁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로토네의 강등 버프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 크로토네가 21경기째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봤을 때는 이 경기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무승부보다는 그래도 승패 쪽이 나을 것 같고 크로토네의 승은 도저히 손이 가지 않아서 크로토네의 단통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AC밀란 대 베네벤토의 경기고요. AC밀란은 뭐 초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라탄의 징계 얘기가 있고요. 말디니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2연패를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보다는 원정에서 더 좋은 AC밀란이고요.
베네벤토 같은 경우에는 투이아 그리고 사우 몬시니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홈보다는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네벤토가 홈보다는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부분은 경기력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베네벤토는 사실 경기력에서는 이 역습이라든지 아니면 이 공격진의 이 공격력은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경기는 밀란이 당연히 우세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폴더에 여유가 없으시다면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밀란의 경기력이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격적으로 봤을 때 지난 경기 라치오 상대로 찬스들은 많이 만들어냈었습니다.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긴 하지만 그 공격은 그래도 시즌 초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네벤토의 수비를 봤을 때. 다만 AC 밀란의 수비가 역습 때 너무 좀 취약했던 모습들이 있고 공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비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었던 지난 경기의 AC 밀란이라서 베네벤토가 그래도 공격력은 좋기 때문에 저는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변으로 베네벤토의 승을 보기에는 배당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밀란이 베네벤토와 비교했을 때 패배할 만큼의 경기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무 투픽으로 안전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다시 K리그 경기고요. 전북 대 제주의 경기입니다. 전북은 한규현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패배가 없습니다. 홈에서는 5승 1무로 한 경기 비긴 거 제외하고는 전승을 하고 있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주민규 선수가 햄스트링으로 일단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5경기째 패배가 없고요. 원정에서는 1승 4무 1패, 원정에서는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홈에 비해서는 무승부가 다소 많다라는 점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전북이 제주 상대로 최근 10경기 동안 패배가 없고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맞대결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전북도 리그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좋은 전북이 좀 잡아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단통 승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였었고요. 폴더에 여유가 없으시다면 승만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일단 배당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출전이 일단은 불투명한 상황인데 출전할 가능성 역시 좀 있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 제주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견고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북은 이런 라인을 내린 팀들 상대로 좀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일루첸코의 한 방으로 좀 득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긴 하지만 제주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 시즌의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본다면 이 경기는 전북이 좀 고전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기더라도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인천 대 강원의 경기고요. 인천은 홈에서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범수 키퍼 그리고 임채민 선수가 지난 경기 때 경기 끝나고 나서 좀 무릎을 부여잡고 좀 앉아있던 상황에서 의료진을 좀 부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일단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명확하게 임채민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다라든지 아니면 부상이라든지 이런 명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조금 무리해서 출전을 시킬지 여부는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는 강원이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인천이 강원 상대로 좀 약했습니다. 강원이 2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인천이 강원 상대로 2연패, 그리고 홈에서 강원 상대로 승리가 없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강원이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초안 때는 좀 승 쪽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최종 때는 단통 무승부로 바꿔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천이 강원 상대로 좀 약했었던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강원의 경기력은 지난 경기 때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인천의 승을 가는 것은 너무 좀 도전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승무 투픽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지만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보다는 다른 경기에 폴더를 쓰고자 했었고, 이 경기는 단통으로 생각을 했고요. 이 경기를 강원의 승을 보지 않고 무승부를 바라보는 이유는, 일단 인천이 홈에서 좋은 팀, 반대로 강원은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또한 인천은 일단은 무구사가 지난 경기 때 출전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경기 때는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재서 선수가 복귀하면서 보여주는 이 우측에서의 경기력, 또는 이 3백으로 바꾸면서 정동현 선수가 중심을 그래도 잘 잡아주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강원이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강원의 이런 장점이 살아나려면 김대원 선수를 활용한 역습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경기 임창우 선수가 우측에서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런 부분을 좀 노려야 되는데, 그것을 노리기 위해서는 공간이 좀 많아야 합니다. 인천이 라인을 그렇게 올릴 것 같지는 않아서 공간을 많이 내주지 않는다면 강원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인천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고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세리에 경기입니다. 라치오 대 제노아의 경기고요.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곤잘로 그리고 마치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10연승을 하고 있고요. 17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루카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제노아가 라치오 상대로 좀 약했습니다. 라치오가 홈에서 제노아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조금 지우고 싶은 게, 해외 구매율에서 이 경기가 좀 무승부가 가장 높고, 좀 이 승무패가 좀 어느 정도 균등하게 좀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라치오 승보다는 조금 무승부를 조금 더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이변이라면 승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노아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배당이 너무 높아서 좀 지우고 싶은 그런 경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지우지 않으면 저는 승무 투픽이든 승패 투픽이든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면 투픽을 써서 틀릴 확률도 있기 때문에 단통으로 생각을 했고요. 단통이라면 이변을 보는 것보다는 제노아의 경기력이 나쁘진 않습니다. 전방에서의 뭐 데스트로라든지 아니면 판데프 선수 등을 활용한 이런 공격들도 굉장히 좋았고, 우측에서의 이런 자파코스타 선수를 활용한 측면 공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었던 제노아였고, 라치오 상대로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라치오가 고전할 경기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라치오가 홈에서 10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노아가 수비적으로 나오더라도 수비적으로 단단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 경기는 그래도 라치오를 조금 더 믿는 게 좋지 않을까. 17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라치오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좀 이변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볼류나 대 피오렌티나의 경기고요. 볼류나는 니콜라스, 그리고 메델, 토미야스, 그리고 미첼, 하키 이렇게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 발레로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피오렌티나 상대로 볼류나가 좀 약했습니다. 최근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요. 볼류나의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까지 좀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해외 구매율에서도 무승부 쪽으로 좀 많은 구매율이 좀 몰렸고, 그리고 이 볼로냐가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팀 맞대결에서도 무승부가 다소 많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투픽을 가져가기에는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볼류냐의 승을 바라보고 있진 않고요. 볼류냐가 공격적으로 뭐 나쁜 팀은 아니지만 공격에 비해서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고, 피오렌티나 역시 공격에 비해서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은 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공격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볼류냐보다는 피오렌티나가 확실히 이 전방에서의 블라우비치라든지 아니면 리베리 이런 선수를 활용한 역습이라든지 전체적인 공격이 굉장히 좋고,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또한 중원에서의 이 카스토로빌리나 풀가레 이런 선수들의 중거리 한방도 있기 때문에 볼리냐가 라인을 내리더라도 저는 뚫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이 걸리는 건 볼리냐가 홈에서 좋은 팀이라는 점과 피오렌티나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팀이라는 점 때문에 고민을 좀 하긴 했었지만, 일단 피오렌티나가 정배당을 받은 부분은 일단 피오렌티나 사이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무승부보다는 피오렌티나의 승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볼리냐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나폴리 대 칼리아리의 경기고요. 나폴리는 굴란과 오스피나 키퍼가 결정 예정이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고요.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가스톤 그리고 로그, 알레시오 키퍼가 결정 예정입니다. 3연승을 하고 있고요. 7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최근 10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습니다. 나폴리가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칼리아리 상대로 강했습니다. 이 경기가 일단은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너무 많이 몰렸고, 칼리아리가 3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폴리 상대로 이 투표율이 1위를 내줄 경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변을 가져갈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였었고요. 나폴리가 오스피나 키퍼가 결정 예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메레 키퍼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칼리아리가 나폴리 상대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칼리아리가 원정을 떠나서 나폴리 상대로 4연승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무 투픽이면 안전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나폴리의 팬이기 때문에 나폴리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좀 가져가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변의 느낌이 좀 드는 경기긴 합니다. 아마도 독식픽에서는 이 경기 무승부까지 좀 바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사솔로 대 아탈란타의 경기고요. 사솔로는 카푸토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 비해서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7경기째 패배가 없고요. 아탈란타 역시 홈보다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아탈란타가 사솔로 상대로 강했습니다. 사솔로가 아탈란타 상대로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요. 무승부도 적습니다. 그리고 아탈란타가 사솔로 상대로 8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탈란타가 최근에 사솔로 원정만 떠나면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솔로가 아탈란타 상대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사솔로가 공격적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적절한 배당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는 없을 것 같고 승패 투픽이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두 팀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방향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약간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사솔로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사솔로 역시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과 카푸토 선수가 없는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리치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결정자 명단에 없었기 때문에 출전이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이 카푸토가 없는 부분은 분명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적으로 봤을 때 아탈란타는 뭐 특별한 부상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탈란타를 조금 더 믿고 사솔로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우디네세 대 유벤투스의 경기고요.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네스토롭스키, 데올로페오, 푸세토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홈에서는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 데미랄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우디네세가 유벤투스 상대로 좀 약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좀 이변의 느낌이 좀 드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단통 무승부가 좀 적합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변이 나오더라도 우디네스의 승을 가져가지 않는 부분은 두 팀의 전력 차이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디네스가 수비적으로 엄청나게 좀 단단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경기력이 좋지 않은 부분은 최근에 있긴 있지만 우디네스 상대로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챔스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해외 구매율에서 좀 유벤투스 쪽으로 좀 많이 몰렸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유벤투스가 최근에 경기력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생각보다 낮은 이 배당을 받았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상대 전적에서 유벤투스가 우디네스 상대로 강했었던 모습,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유벤투스가 우세한 경기는 분명히 맞기 때문에 좀 너무 도전적으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유벤투스의 승까지는 좀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무패 투픽이면 안전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드에 여유가 없으시다면 단통 무승부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삼프도리아 대 AS 로마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프도리아는 퀄리아렐라, 토레그로사, 가스톤 라미레즈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홈에서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로파 경기가 있겠고요. 페드로, 만시니, 리카르도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위답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홈에서는 좀 강한 로마지만 원정에서는 좋지 않은 로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삼프도리아가 로마 상대로 좀 약했었던 모습이 있겠고요. 로마가 삼프도리아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일단은 뭐 유로파에서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말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약간 불안한 점은 로마가 맨유 상대로 대패를 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뭐 한 4점 차 이상의 패배를 하게 되면 다시 리그 경기에 좀 집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로테이션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적절하게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을 비교를 해보자면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에 퀄리아렐라라든지 아니면 가스톤 라밀레즈 이런 선수들이 좀 없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로마는 일단 체력적인 부담과 로테이션 여부가 좀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만 놓고 보자면 삼프도리아의 수비가 콜리 선수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은 팀이라서 저는 로마가 그래도 이 제코가 출전을 한다면 제코의 제공권 또는 무키타리안 선수의 이 크랙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로마가 좀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이드면 좀 안전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패 투픽이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해외 구매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배당적인 부분을 봤을 때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방향이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삼프도리아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로마 상대로 좀 약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가 이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 역시 높긴 하지만 삼프도리아 상대로 패배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승을 가져가기에는 이 배당적으로도 너무 높고 로테이션 여부가 좀 마음에 걸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픽 같은 경우에는 배팅 내역은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 새벽에 프로토 경기들 그리고 풀백과 독시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